여러분들이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농담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 여기 지금 직장인들 있죠? 왜 나는 경제활동을 3년, 5년, 7년 했는데 돈이 없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아, 내가 저래서 돈이 없구나. 이걸 알면 GV70을 뽑을 거냐 지하철 타고 다닐 거냐 엄청 고민하다가 안 뽑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기로 결심을 했잖아요. 그러면 뽑은 사람과 안 뽑고 지하철 타는 사람의 5년 후에 자산 차이는 얼마? 1억 4,355만 원이야. 안 뽑은 친구가 1억 4,355만 원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라 두 사람의 자산 차이가 1억 4,355만 원이 난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아까 110만 원이 든다 그랬죠. 110만 원을 이 사람은 길바닥에 버려. 근데 이 사람은 110만 원을 저축을 해. 그러면 두 사람의 차이는 220이 나는 거죠. 220 곱하기 5년 적금을 딱 들면 1억 4,355만 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행동을 해놓고 이제 맨날 강의로 오는 거야. 멘토님 저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어디다 청약을 넣어야 되냐. 다 부질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다 너는. 딱 그러니까 아, 방법이 없구나. 이걸 어떻게 할까? 역전을 시키려니까 코인을 하는 거예요. 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지는 거야. 주식 코인을 하면은 막 걔가 한동안은 막 100% 200% 올라. 세상 다 가진 것 같아. 땀 흘려 일하는 거에 대한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세상이 그렇게 미쳐 돌아간 거지. 지난 10년간. 여러분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직장인들 있죠? 왜 나는 경제활동을 3년, 5년, 7년 했는데 돈이 없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아, 내가 저래서 돈이 없구나. 이걸 알면 그 다음에 그 반대로 하면 돼.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 사람들이 왜 만들었느냐를 물어보면 나 대출 안 쓴다 그랬는데 은행 직원이 지금 쓰라는 게 아니라 그냥 만들어 놓았다가 나중에 만약에 무슨 급한 일 생기면 그때 쓰면 된다. 진짜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만드는 거야. 만들면서 머릿속에 생각을 해. 정말 급한 일 생기면 그때 쓴다. 정말 급한 일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만들어 그 일을. 그래서 여태까지 마이너스 통장 나간 것 중에 안 쓴 통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데 저축이 되겠어? 저축의 의지가 꺾이는 거지. 이래서 돈이 없는 거야. 두 번째, 할인의 유혹. 대한민국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싸면은 너무 좋아해. 그래서 그냥 정상가라 하면 안 사. 마트에 갔는데 가격이 이렇게 돼 있어. 뭐 사요? 이거 사지. 이거 반통인데 왜 이렇게 비싸 이거? 요걸 사는 거야. 내가 1인 가구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얼마나 필요하냐가 구매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얼마나 싸냐가 구매의 기준이 되니까 불필요한 거를 엄청나게 사들이게 되는 거예요. 반값 세일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보면 역대급 세일, 마감 임박, 뭐 수량 부족, 마지막. 아니 수량이 왜 부족해? 뭐 찍어낼 수 있는 세상에. 마지막 방송 진짜 마지막 맞아? 그 조건으로는 마지막이지. 더 좋은 조건으로 다음 주에 또 하는데. 세 번째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 자체는 잘못이 아닌데 직장인은 벌고 그 다음 뭐 해야 돼? 모으고 그 다음에 쓰고 이거 해야 돼요. 벌고 모으고 쓰고. 근데 우리 어떻게 해? 쓰고 벌고 갚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돼? 쓰고 못 갚게 되는 거지. 아무리 월급이 적어도 돈은 모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금융상품 가입. 월급 300인 사람을 만났더니 종신보험 50만 원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지. 개인연금 50만 원 들고 있어. 그러니까 돈이 없지. 연금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닌데 너무 과도하게 가입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목적 없는 저축이 뭐죠? 여러분들이 저축을 안 하지는 않는데 저축을 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 쓰기가 좀 그래서. 목적이 없는 거야. 목적이 없는 저축은 어떻게 돼요? 적금 만기 달에는 차에 시동을 걸면 아침에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바꿀 때가 됐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백화점에 가보면 가방이 막 너무 이뻐 보이고 가방의 가격을 딱 봤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가격이 내 적금 만기 금액하고 너무 비슷해. 많은 분들이 소비 통제가 안 된다. 카드가 있어서 그런지 정말 소비를 멈출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소비 통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저축을 안 하니까 소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월급이 적다는 핑계로 3분의 1도 저축을 못 한다. 미래의 희망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고 계속 피곤해질 것이고 계속 우울감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우울감이 늘어나다 보면 언젠가는 해외여행을 떠나서 에펠타워 앞에서 사진을 찍든지 아니면 무슨 가방 명품을 하나 사든지 그리고 마치 그거를 경험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거는 소비의 역사가 경험이 아니고요. 극복의 역사가 경험이에요. 어려움이 왔는데 내가 한번 넘어봤다. 제가 250만 원 버는 사람한테 이랬습니다. 250을 벌더라도 1억을 모아라. 어떻게 250을 버는데 1억을 모을 수 있냐? 솔직히 600, 700 버는 사람은 내가 뭐 1억 모아라 그런 소리 안 해요. 그 사람들 알아서 잘하겠지. 250이니까 빨리 1억 모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 250이라는 저축 안에 자신을 가두지? 극복의 역사가 쌓여야 경험이 되는 겁니다. 나한테 어려움이 있었다. 내가 월급이 너무 적어갖고 돈을 전혀 모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멘토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 저축을 해보자 해서 그 위기를 넘어
넘어봤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경험이 되는 거지. 어디 가서 돈 쓴 게 왜 경험입니까, 그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미래에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에 열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열중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행동에 젖어 있는 사람은 점점 그 행동을 할수록 그런 사람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안 쓰자라는 게 아니에요. 가치 있게 쓰라는 거예요. 한 번을 소비하더라도 가치 있게 써라. 자,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미래의 5가지 특징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뭐냐? 경기 불황인데도 물가가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 노후까지 평생 쫓아다닐 가능성이 많아요. 굉장히 모든 게 다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면 비싸지면은 어떤 사람이 유리하냐? 소득이 있는 사람이 유리해요. 소득이 없는 사람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월급이라도 돈을 벌고 있으면 그나마 어느 정도 커버가 돼. 그러면 뭐가 돼야 돼? 소득 기간이 길어져야 됩니다. 소득 기간이 길어지려면 어떻게 돼? 일단 건강해야 돼. 그 다음에 자산시장의 양극화. 내 월급의 몇 %를 월세로 낼 수 있어요, 사람은? 15% 이상 못 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500, 600을 월세를 낸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의 가구 소득은 3천이 넘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가 몇 명이에요? 5,155만이야. OECD 국가 중에 한 2억 인구 있는 나라랑 비슷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딴 나라 사람들보다 4배 정도 쓰거든요, 소비를. 중요한 건 5,155만이 아니라 강조드리고 싶은 숫자는 뭐냐면 가구수예요, 가구수. 몇 가구나 될까요? 자, 외우세요. 2,144만. 자, 그 가구를 5등분한 거야. 5등분해서 상위 20%, 40%, 60%, 하위 20% 이렇게 해가지고 소득을 따진 거예요. 봤더니 몇 배 차이 나냐? 10배나 10배. 양극화가 왜 생기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무조건 부자들이 돈을 더 버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부자가 10% 월급 올라가면 가난한 사람도 10% 올라가요. 자,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월급이 10% 올라갔어. 얼마 올라갔어? 300만 원 올라갔죠. 300만 원 벌던 사람이 다음 달에 월급이 10% 올라갔어. 얼마 올라갔어요? 30만 원. 자, 30만 원 쓸까요? 저축할까요? 빛의 속도로 쓰죠. 그동안에 소비에 굶주렸는데 그날로 다 써버려. 그러면 3천만 원 버는 사람이 갑자기 10% 올라가서 300만 원 더 나와서 300만 원 쓸까요? 못 쓸까요? 못 씁니다, 이거. 왜 못 쓰는지 아세요? 바빠서 못 써. 똑같이 10% 올라가는데 여기는 돈이 쌓이고 여기는 돈이 모자라. 그러니까 여기는 돈이 남아. 이걸 잉여소득이라고 그러거든요. 잉여소득이 어디로 가요? 자산으로 가요. 돈이 남으니까 그 돈을 어떻게 하겠어? 차 사고 집 사고 가방 사고. 그러니까 부자들이 사는 가방이 비싸지고 부자들이 타는 차가 비싸지고 부자들이 사는 집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럼 이 양극화 막을 수 있겠어요? 어차피 똑같이 소득이 올라가도 여기는 남고 여기는 모자라는데 자본주의가 계속 성숙하면 어차피 생기는 게 양극화야.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야? 지금 우리나라에 가구 소득이 3천만 원이 넘는 가구가 70만 가구가 있어요. 70만 가구. 근데 강남구하고 서초구의 아파트가 35만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주식과 부동산을 사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건 똑같은데 굳이 얘기하자면 전 아파트예요. 왜 그러냐면 주식은 100만 원만 있어도 살 수 있어. 근데 아파트는 100만 원을 못 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포기해. 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2,200만 채 정도가 있거든요. 수도권엔 1,100만 채 정도 있고요. 그 집의 가치가 인구가 줄고 가구 수가 줄면은 앞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기는 해요.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제가 뭘 얘기하느냐면 여러분하고 저는 지금 수도권에 살고 있죠. 1,100만 가구의 집 중에 정확하게 60%만 아파트예요. 특히 서울은 52%만 아파트예요. 두 채 중에 하나만 아파트로.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아파트를 그럼 앞으로 막 20년 동안 막 때려 지으면 서울도 인천처럼 막 70%, 80% 되느냐? 안 된다니까요. 아파트를 사서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그나마 여러분들이 벌었던 돈이 인플레이션에 훼손 안 당하는 거는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예요. 앞으로 5년, 10년 내에 여러분 수준에 맞는 작더라도 상황에 맞는 아파트에 도전을 하셔야 돼요. 주식을 잘 해갖고 성공해갖고 그 돈으로 아파트 사면 되지 않느냐. 너무 이론은 맞는 얘기인데 주식해서 성공한 사람 치고 집 산 사람이 없어요. 왜? 주식에서 성공하잖아? 또 주식을 해. 그 다음에 또 성공하잖아? 그럼 또 더 주식을 해. 사돈의 8촌 돈까지 끌어와서 주식을 해. 그러면 망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언젠간 한번 망하게 돼 있거든. 시장이라는 게 3년에서 4년에 한 번씩 크랙이 생기잖아요. 재수 좋았으면 그냥 대충 그냥 소심하게 했다가 벌어서 돈을 뺐을 텐데 워렌 버핏이 뭐라 했어요? 10년 투자할 기업이 아니면 단 10분도 투자하지 마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신 없으면 하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 그 말을 마치 장기 투자하면 뭐든지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기 투자하면 한 번은 꼭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해서 성공한 사람이 집이 없는 거예요. 이 양극화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거지.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렸냐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재테크 강의를 들어왔는데 재테크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닌데 재테크는 거들 뿐이에요.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개로 승부는 안 나요. 여러분들이 주식이나 아파트나 땅을 잘 사가지고 대박이 났다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장을 해야 돼. 내가 만약에 나이가 아직 40이 안 됐다면 여러분들 직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직장을 옮겨 다니면 하여튼 한 군데 진드건이 붙어있지 못하는구나 이랬는데 지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옮겼다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헤드헌터를 고용하셔야 돼요. 내가 단 500만 원이라도 나의 이 잡을 경력으로 뽑을 회사가 있다면 나는 가서 인터뷰를 보겠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일을 하는 대한민국의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연봉 1등은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농담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 이거를 안 하고 그냥 앉아서 나는 사업할 거 아니라서 성장할 일이 없는데 어떡하나 재테크로 승부를 봐야 되겠네. 그러다 보면 안 되니까 억지로 하려다 보면 이제 코인을 사는 거야. 역전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소득이 안정적으로 높아지면서 길어지는 게 재테크지. 여러분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땅을 잘 사서 부자가 되는 일은 앞으로 없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 오늘 이 순간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앞으로 재테크 강의가 재미가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있을 건데 일단 자산 인플레이션이 있을 거예요. 5년에 한 번씩 자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 그 다음에 가격 인플레이션이 있을 거예요. 엄청 비싸. 뭐든지. 그 다음에 임금 인플레이션이 있을 거야. 물가가 비싸면 막 머리띠 두르고 가서 막 임금 좀 제발 좀 올려줘라. 올려주는데 그때 올린 건 이미 실질 임금은 아니야. 인플레이션이 되고 나서 올려주면 그게 올라간 게 아니야. 사람들은 그걸 또 올라간 걸로 착각을 해요. 그리고 또 집을 사고 주식을 사. 자, 이게 계속 반복이죠. 이 상황 속에서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수도권에 아파트가 한 채 있어야 돼. 아파트 산다고 부자 되는 건 아니지만 아파트를 제대로 안 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돈의 가치가 훼손될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 두 채, 세 채까지는 필요 없는데 하나는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가가 너무 비싸다. 내가 은퇴하고 앉아서 연금이나 은행 이자로만 산다 그러면 이건 감당할 수가 없죠. 뭔가 어딘가 나가서 사회활동을 해야 돼요. 사회활동을 하면은 돈을 안 써. 지금 생활비로 그래도 버티는 이유는 회사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 회사에 감사해야 돼. 돈을 못 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월화수 정도를 어딘가 봉사활동을 가든 사회활동을 하든 그 시간 동안은 돈을 안 써요. 생활비가 주는 거지. 임금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딘가 다니고 있어야 돼. 여러분 60세가 뭐 정년이다, 55세가 정년이다. 딱 지나고 나서 은퇴가 아니라 월급은 정말 되게 조금 주는데 그래도 내가 거기 나가서 그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해. 세컨 라이프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세컨 라이프가 없으면 돈을 많이 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활동이 필수가 돼야 된다. 근데 그걸 세컨 잡이라는 게 여러분 은퇴할 때 가만히 갑자기 있다가 탁 튀어나오는 게 아니거든. 돈은 못 벌더라도 15년 후에 은퇴하면, 20년 후에 은퇴하면, 30년 후에 은퇴하면 돈은 조금 벌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소득 없이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냐. 경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우나 내가 그걸 최소한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정도는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재테크는 거들 뿐 재테크가 나의 미래의 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여라. 그 순간 나를 성장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나를 성장시키고 내 남친, 내 여친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지. 내 비즈니스, 내 잡이 성장하지 않고 재테크가 잘 돼서 성공했다? 택도 없는 얘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했던 얘기 중에 내가 얘기하고도 괜찮았던 얘기. 내가 말하고도 이거 좀 괜찮다. 절대로 경험이라는 건 소비의 역사가 아니고 극복의 역사가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을 쌓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유튜브나 뭐 이런 방송이나 이런 데서 또 뵈면 반갑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